자, 그러면은 직접 기초를 봤어요. 그 다음에 이건 지정을 보겠습니다. 지정. 네, 지정. 요겁니다. 지정. 직접 기초나 지정이나 똑같아요. 네, 어차피 요 자체가 기초 구조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그죠? 자, 그러면 기초를 안전하게 지지하기 위해서 기초를 보강하거나 이 기초를 보강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집안의 내력을 보강하는 것이며 집안 다지기, 잡석 지정, 말뚝 지정이 있다. 자, 이것도 직접 기초인데 잡석 지정이 있고 모래 지정이 있고 자갈 지정이 있고 그 다음에 밑창 콘크리트 지정, 밑창 콘크리트 지정이 있고 그 다음에 말뚝 기초, 예, 이렇게 말뚝을 놓는 기초가 있고 그 다음에 피어 기초, 피어 기초는 5고 기초라고 그래갖고 5고 파일이라고 그랬고 아니 페디스탈 말뚝 기초는 페디스탈 파일이라고 해갖고 기초판이 집안에 박힌 말뚝 위에 지지되는 거예요. 집안에 박힌 말뚝 위에 지지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피어 기초는 5고 8이라고 그래갖고 구멍을 뚫어요. 예, 나사로 됐고 돌아가면서 이거는 우리가 이 말뚝을 박을 때 이 때리면서 박는 거는 소음이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다음 소음 진동이 문제되기 때문에 구멍을 뚫어갖고 예, 건축물을 지지하고 지중의 지지 기반의 집안에 이르는 현장치기 콘크리트 말뚝의 일종으로 보통 지름이 80cm 이상인 것, 이게 피어 기초입니다. 자만 기초는 어떠한 건축물이 이렇게 있어요. 만약에 이러한 건축물이 이렇게 있어. 이 큰 이런 건축물이 있어. 이렇게 이런 건축물이 있다고 쳤을 때 이거를 파서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를 잠함시키는 거예요. 잠함. 이거를 여기에 이렇게 있던 거를 파면서 이 부분은 깊이 들어가면서 파면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해갖고 요 팔 수 있는 기계를 갖다가 이렇게 넣는 거죠. 여기서 기계가 이렇게 막 돌아가는 거, 축을 연결해갖고 돌아가고 여기서 사람이 들어가든 기계가 들어가면 기계에 들어가서 이거 판 잔재물을 갖다가 끌어올리는 거죠. 이렇게 해서 파면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 이게 이제 자만 기초예요. 그러니까 지상에서 구축한 철근 콘크리트 어떠한 구조체를 갖다가 상자나 통 형태의 지하 구조물이죠. 이걸 갖다가 그 밑을 굴착해서 소종의 위치까지 침하시키는 것을 갖다 우리가 자만 기초라고 합니다. 자만 기초. 자, 그럼 기초를 했어요. 기초를 했어. 그 다음에 우리가 집안 조사를 한번 해보죠. 이제 집안이 어떻게 되나. 이 집안이 어떻게 되는지를 조사를 해야 됩니다. 이러한 공사를 하려면 집안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자, 흙의 성질을 우선 알아야 돼요. 흙의 종류라든가 구성이라든가 흙의 전단 강도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물이 얼만큼 있는지, 그럼 물을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유도를 해서 외부로 반출을 시켜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돼요. 건축공사 물의 관계. 그 다음에는 집안 조사의 순서는 어떻게 되느냐. 예비조사가 있고 본조사가 있고 추가조사가 있어요. 그래서 집안 조사의 순서가 아닌 것은 이렇게 우리가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를 여러분들이 별표 하나를 해 놓으시고, 그러면 조사 방법은 뭐 있느냐, 이것도 별표 하나 해갖고 지하 탐사법, 짚어보기, 터파보기, 물리적 탐사법이 있고 볼링, 구멍을 뚫어서 그걸 갖다가 끄집어내서 먼지를 볼 수도 있고 이러한 것도 있죠. 자, 기초의 치마 아까 했어요. 부동치마하고 부동치마에 대해서 우리가 봤고 균등치마하고 부동치마에 대해서 우리가 볼 거예요. 자, 기초치마의 형태가 균등치마가 있고 부동치마가 있어요. 그럼 균등치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동치마는 어느 일부분이 치마가 되는 건데 균등치마는 전체적으로 똑같이 된다? 그러면 위아래로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니까 그렇게 큰 문제는 없어요. 이제 부동치마가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치마의 크기가 다른 치마로 부동치마가 발생되면은 구조물에 균열이 발생하거나 구조물이 기울어져 기능과 안전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면 치마 방지 대책이 뭐냐? 이것도 별표 2개입니다. 구조물이 길고 큰 경우 신축 이음을 둔다는 얘기죠. 신축. 예. 이게 긴 어떤 이런 건물이 있는데 단층으로서 아니면은 좀 층수가 있지만은 길다.
그럼 여기다가 이런 신축 이음을 두는 거예요. 예, 이게 좀 움직여도 플렉시블, 요 부분에서 플렉시블하게 돼 갖고 어떤 딴 거에는 문제가 없게끔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축 이음을 두고 말뚝이나 피어나 케이슨을 지지 가능한 지방까지 깊게 해서 이러한 부동치마가 없게 만들든지 아니면은 연약 지반을 개량을 해서 우리가 만들든지 이렇게 해서 치마 방지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부동치마의 영양과 원인과 대책은 뭐냐? 이거는 별표 3개짜리입니다. 부동치마에 의한 영양은 집안의 치마라든가 상부 구조물의 균열에 의해서 구조물 누수가 발생하고 단열 및 방습 성능이 저하가 됩니다. 부동치마가 되면은, 자, 부동치마가 되면 균열이 돼요. 균열이 된다는 얘기는 철근과 콘크리트가 들어간 구조물이 균열이 되면은 어떠한 물이나 공기가 그 안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은 철근이 부식이 되죠. 그죠? 그럼 철근이 부식이 되면은 일반 철근이 이렇게 있는데 부식이 되면 몇 배로 팽창이 됩니까? 이게 한 10몇 배로 다 팽창이 돼요. 그렇게 되면은 콘크리트를 갖다가 밀어내서 탈락을 시켜버려요. 그러면은 계속 철근은 부식 범위가 넓어질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구조물이 어떻게 돼요? 나중에 무너질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동치마에 의한 영향은 이러한 구조물 누수 발생이 되고, 부동치마의 원인은 뭐냐?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집안 치마 방지 대책과 거의 같아요. 연약층 위에 기초를 시공했을 경우에 부동치마의 원인이 되고, 연약 집안의 깊이 분포가 다른 집안의 기초를 시공했다. 또 서로 다른 기초에 복합 시공을 했다. 종류가 다른 집안의 기초를 시공했다. 증축으로 인한 하중이 불균형하다. 이랬을 때 부동치마의 원인이 됩니다. 자, 부동치마의 대책은 뭐냐? 부동치마의 원인을 없애면 되겠죠. 그죠? 연약 집안 위에 기초를 시공했다. 연약 집안 위에다 기초를 시공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하면 되고.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건축 구조의 분류를 하겠습니다. 철근 콘크리트 구조, 철골 구조, 조적 구조, 목 구조, 이렇게 해서 우리가 분류를 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죠. 자, 건축 구조의 분류를 한번 해볼까요? 철근 콘크리트 구조입니다. 우선은 자, 철근 콘크리트 구조는 우선은 철근 콘크리트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건물들은 거의 다가 철근 콘크리트 공사예요. 그죠? 그래서 이러한 기둥이 있고, 이러한 기둥이 여기서 이제 뭐 이 밑에 층이라고 그랬을 때, 밑에 층이 이렇게 해서 콘크리트가 쳐져 있을 때, 여기다 이제 거푸집을 이렇게 대서 이제 이 콘크리트를 친다 이거죠. 콘크리트를 갖다 여기서 치고선 여기까지 콘크리트 치는 거야, 이렇게. 그죠? 콘크리트를 치는 거예요. 네. 이러한 구조물을 만든다 그랬을 때 여기다가 이런 거푸집 공사를 하게 되는 거죠. 거푸집. 네. 뭐 목재나 뭐 아니면 알루미늄판이라든가 뭐 이런 거를 갖다 이용해서 이렇게 구조물을 갖다가 콘크리트를 벗어 우리가 모양을 이러한 모양을 갖다가 내는 거푸집을 갖다 이렇게 설치를 할 거예요. 그죠? 거푸집 공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 거푸집 공사가 끝나면은 철근 넣고 이 철근을 갖다 이렇게 넣은 다음에 콘크리트를 갖다 이제 쳐서 이 콘크리트가 딱딱하게 경화가 돼서 어떠한 강도가 나올 때까지 거푸집을 놔뒀다가 이제 이거 탈영을 하죠. 거푸집을 띱니다. 그래서 철근 콘크리트 공사는 아주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의 어떠한 그 모양도 낼 수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구조물을 만들 수가 있어요. 예? 알으셨죠? 일체형이죠, 일체형. 그래서 겉부직 공사를 합니다.